자, 안녕하세요. 하이. 다시 갈게요. 또 왜 다시고? 텐션 좀 어떻게 해요? 존나 피곤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모카포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실장님하고 에스프레소 맛있게 내리는 영상 찍으면서 저희가 에스프레소를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에스프레소랑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 모카포트 추출법, 저번에 마셨던 에스프레소랑 비교를 해보면서 맛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추출 방법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양 실장님하고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모카포트 추출법이니까 제일 중요한 준비물 바로 이 모카포트, 그죠? 이쁘지 않습니까? 네, 좋네요. 요게 또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좀 예술적으로 되어 있어서 장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는데요. 3, 4인분이고요. 요 정도 사이즈가 3, 4인분이고 요거 한번 추출하면은 온 가족 3인에서 4인분까지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요 사발인데요. 보통 집에 가스레인지나 그런 거를 사용하실 텐데 일반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요 모카포트가 이렇게 거치가 되지가 않아요.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요런 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요 사발이가 필요한데요. 요 사발이를 브루스타 여기 위에 올려가지고 모카포트를 이렇게 거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저는 원래 진짜 개인적으로 주말에 커피 머신기를 켜서 또 커피를 내리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굉장히 모카포트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불 조절을 조금 잘하시면 이렇게 올려놓고 쓰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간혹 너무 빨리 드시고 싶어서 불을 세게 켜시면 요 손잡이가 녹을 때가 있어요. 요 불 조절만 좀 잘하시면은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왕이면은 이제 요런 도구가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도 가열이 되긴 할 텐데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사발이를 구매하셔서 안전을 생각하면서 커피를 추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원두겠죠? 그렇죠. 이번에 준비한 거는 중강배전 정도의 원두고요. 그 에스프레소, 모카포트에 적합한 배전도의 커피고요. 분쇄도는 지금 보이시나요? 약간 네. 네. 확실히 핸드드립보다는 그쵸. 많이 굽고 네, 그 머신에서 에스프레소 내리는 것보다는 조금 두껍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EK43이라는 그라인더 기준으로 에스프레소를 1.5에서 1 정도로 분쇄를 하는데요. 요 분쇄도는 지금 2 정도로 분쇄를 했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설탕과 그 밀가루 그 사이 정도 분쇄도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원두를 모카포트에 담고 물을 담고 이제 가열을 해야 되는데요. 모카포트가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원두 담는 바스켓이 있고요. 요거 이렇게 바스켓을 분리를 해보시면은 이게 보일러 물을 담는 탱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선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따로 그어져 있어요. 요 선의 사이즈에 맞춰서 물을 먼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요거 밸브 있잖아요. 네. 요거 모카포트에 다 항상 달려있는 네. 밸브거든요. 요 밸브 바로 밑까지 그냥 물을 넣겠다 생각하고 사용하시면은 딱 맞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팁인데요.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선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또 없는 모델들도 브랜드의 제품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표시선이 없다고 하면은 실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밸브 밑선까지 이렇게 물을 맞춰서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모카포트 자주 이용하세요? 자주는 아닌데 가끔 이제 집에서 카페 가긴 귀찮고 이제 에스프레소 비슷한 맛을 먹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좀 모카포트를 사용하고 합니다. 모카포트 자주 사용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근데 사실 뭐 이태리에서는 가정집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 추출 도구인데 사실 원두를 갈아주는 그라인더가 이제 항상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은 사실 내려놓기가 굉장히 귀찮은 제품이긴 한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안에 그라인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편하게 좀 내려서 자주 먹는 편입니다. 네, 그렇죠. 갈아서. 네. 이게 집에서 즐기는 이런 홈 카페는 음료의 맛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나가는 과정도 즐길 줄 알아야 그렇죠. 사실 이 홈카페도 즐길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 커피를 만드는 과정도 커피를 즐기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표시선에 맞춰서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스켓을 이렇게 위에 올려주신 다음에요. 분쇄된 원두를 여기다가 바스켓에 담아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 바스켓 사이즈에 맞춰서 밑선에 맞춰서 이렇게 원두를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에스프레소를 내릴 때는 이제 템핑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모카포트는 템핑이라는 과정을 따로 권장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그냥 수평만 잘 맞춰 주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자, 이렇게 수평을 잘 맞춰 드렸고요. 위아래 이렇게 결합을 시켜볼게요. 원리 자체는 그 에스프레소 머신이랑 비슷하네요. 압력을 이용한다는 그 원리 자체는 비슷한데, 에스프레소는
구기압이라는 매우 높은 압력으로 이렇게 눌러서 추출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혹시 터키 이브리 커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이제 컵에다가 커피를 담아가지고 물을 끓여서 이렇게 추출하는 방식이고 에스프레소는 압력으로 이렇게 눌러서 추출하는 방식인데 그 사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끓이는 것과 압력으로 추출하는 거의 그 오묘한 그 중간 그 정도 사이에 위치하게 됐다. 커피의 맛은 일단 에스프레소보다는 조금 더 연한. 그렇죠. 연하고 부드러운 하지만 풍미는 놓치지 않는 이런 느낌으로 모카포트를 즐길 수 있어요. 생각보다는 좀 꽉 닫아주셔야 됩니다. 꽉 닫지 않으면 이제 그 스팀이 밖으로 새기 때문에 다치실 위험도 있고 꽉 닫아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또 압력을 이용한 추출 방법이기 때문에 됐지만 그 압력이 잘 일정하게 유지되고 또 안전을 위해서 꽉 닫아주시고요. 불을 켜서 가열을 해볼게요. 가열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뚜껑을 열고 가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닫고 보통 끓이시나요? 아니면 열고 끓이시나요? 저는 뚜껑을 닫고 끓이는데 이게 열고 끓이면 이제 커피가 나오면서 이렇게 밖으로 많이 튀어요. 그래서 저는 닫고 하는 편이고 밸브 위쪽에다가 물을 넣어서 이제 온도 담고 잠궈서 가열을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커피가 터져 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팍 하고 터져 나오거나 아니면은 터져 나오다가 삐 소리가 나요. 이 밸브에서. 그냥 삐 소리 나면 바로 끕니다. 네. 뚜껑을 열고 가열을 하는 게 좋은가요? 이게 튈 텐데 막 여기저기 원액이 튀지 않게 안전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들었던 것 같긴 해. 나도 이 추출이 이루어지면 불을 꺼도 된다고 했어요. 추출이 이루어지면 불을 꺼도 어차피 나머지 추출은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확인했던 것 같긴 해. 그래서 이제 또 모카포트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도 뭐 뚜껑을 열고 닫고 불을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게 끌어오르기 시작하면 불을 끄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태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아예 그냥 끄지 않고 그냥 켜둔 대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집에서 내려 먹을 때는 한 방울이라도 더 먹고 싶거든. 그렇죠. 아까워. 네네. 그래서 그냥 뺑 소리 나면 그때 끝. 여기 있는 보일러에 담겨 있는 물 한 방울까지 다 이용을 하는 거지. 추출되는 시간은 3분 정도 기다리시면은 이게 끌어올리기 시작해요. 이 중간 바스켓에 원두가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밑에는 보일러에는 물이 담겨져 있고요. 이게 물이 이렇게 끌어오르면서 이 탱크 안에 있는 물이 수증기화되면서 이제 부피가 이렇게 커지는데 말을 함과 동시에 지금 예. 커피가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튈 텐데 막 여기저기 원액이 약한 불로 진행을 하면 그렇게 막 심하게 튀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튈 텐데 막 여기저기 원액이 자, 이렇게 원리를 설명하는 중간에 예상보다 빨리 추출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한 잔 마시면서 네.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에이 커피 튄다고 했어 안 했어?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튀네요. 역시. 그리고 저는 지금 장갑을 끼고 있어서 괜찮은데 여기가 지금 생각보다는 뜨겁거든요. 그래서 추출이 다 된 다음에 온도를 잘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레마 층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딱 보기에도 농도가 굉장히 짙어 보이는. 근데 확실히 그 머신에서 나오는 에스프레소보다는 조금 묽은 느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에스프레소로는 또 짠? 짠? 이렇게 에스프레소로는 안 먹어보고 이런 건 이제 희석해서 먹을 때만 많이 사용했었는데. 향이 너무 좋네요. 좋네요. 그 앞에서 설탕 흔드시는 분 계신데 잠깐 일로 오실래? 들어오실까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쇼. 우리 설탕을 전달해 주시는 우리 멋진 전장님. 이거를 앞에서 달랑달랑 흔들고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오. 실장님 에스프레소에 설탕 넣어 드시는 거 개인적인 취향이시니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시티즌 커피를 혹시 마실까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지. 아침부터 너무 속쓰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이제 이런 달콤한 마음씨 네, 감사합니다. 못 쓰겠다. 이거 다 쓰는 거야. 쓰면 또 자연스럽고 좋아.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방법이 다른 것 같긴 하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프레소 영상 찍었잖아요. 네. 근데 에스프레소는 확실히 방금처럼 이렇게 차처럼 음미를 하면서 먹으면 네. 너무 쓰고 진한 한약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라 인상이 써질 정도였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모카포트로 먹으면 그런 인상이 써지는 한약 맛이 아니고
어느 정도 먹을 만한 정도의 네. 농도의 커피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차처럼 즐기기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해. 그쵸. 확실히 이것도 또 저는 진짜 이 모카포트로 그냥 이렇게 내려서 시성만 해 먹었지 이렇게 원액으로 먹을 일은 별로 없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매력이 있네요. 정말 이렇게 인상이 써지지 않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좋은데요? 한번 우리 점장님이 전달해주신 설탕을 한번 또 넣어서 즐겨볼까요? 그럴까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저만 즐겨야 될 것.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그렇죠. 그런,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그렇죠. 네네. 좀 나눠드릴게요. 네.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좀. 네, 제가 살짝 단계 땡겨가지고. 근데 제가 요거는 이 영상을 찍고 난 뒤에 들은 얘기인데, 네.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해서 마시고 나서 여기 바닥에 남은 설탕을 이렇게 디저트처럼 긁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게 하나의 묘미라고. 네. 약간 달고나 같은 느낌이 네.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저는 이 고진감래의 느낌으로 고진감래의 이제 이 느낌? 에스프레소를 조금씩, 이제 이걸 에스프레소라고 말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얘만의 그 특정 그게 있을까? 저희 한번 재볼까요? 추출 용액? 추출? 모카 프레소 이렇게 한번 저희가 모카프레소? 네, 모카프레소 느낌. 네네네. 이 모카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만이요? 이게 원래 있는 단어일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역시 이게- 단맛은 네 다다익선이다. 좋아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먹고 이 안에 이제 커피랑 설탕이 조금 남은 걸 이렇게 긁어서 그렇게 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싹 요거를 이렇게 먹는 게 참, 나도 한번 이렇게 먹어봤는데 네. 뭔가 디저트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싹 들면서 이거 괜찮아요. 되게 오히려 에스프레소보다 이 모카프레소를 시작하면서 에스프레소로 넘어가는 이 고급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모카프레소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 아무튼 이게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데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요거를 또 이제 카페 메뉴로 출시를 해도 이게 수요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이게 어찌됐든 이 추출 용량이랑 그람수랑 뭐 분쇄도 정도는 항상 이제 잘 네. 맞춰서만 한다고 하면은 저희 핸드드립처럼 이게 요 모카프레소도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이 있다. 이게 이 모카프레소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거 바로 찬물에 때리시면 안 돼요. 이거 하고 세척할 때 바로 찬물에 때리시면은 네네. 뒤틀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찬물에 때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없나 보네.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할 수 있는 그 숫자가 한정이 돼 있어. 그리고 방금 세척을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이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정말 가정집마다 하나씩은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중화가 돼 있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뚝배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게 관리가 정말 편리한 게 이게 따로 이렇게 뭐 수세미로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빡빡빡 세척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적당히 미지근하거나 뜨거운 물로 이렇게 물로만 헹궈 주시면은 관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카포트 사용하실 때 세척을 어떻게 따로 방법이 있으실까요? 저요? 저도 그냥 얘가 뜨거우니까 저도 그냥 미지근한 물에 대충 해서 미지근한 물을 때리면 그래도 빨리 식으면서도 뒤틀림이 최대한 적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해서 그냥 바로 세척을 하긴 하는데 저도 듣기는 했어요. 이태리에서는 안 씻는다. 네, 그리고 오히려 안 씻어서 그 커피의 그 향이 입혀져야 이제 오히려 길이 잘 들은 모카포트다. 라고 저도 듣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지?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네. 그런 데서 가끔 나올 때 보면은 모카포트가 새까만 모카포트를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한국에서는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이제 해서 어느 정도 세척을 하고 이제 커피가 담겼던 부분들은 저도 그냥 어느 정도 퐁퐁을 한 다음에 씻어서 이제 건조해서 사용을 하긴 하는데 네. 그건 뭐 각자의 취향이니까 네. 뭐 그렇게 기를 드셔서 새까맣게 쓰실 분들은 또 뭐 양심껏 네. 있다고 합니다. 모카포트는 알면 할수록 또 재밌는 점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네요. 그러면 또 다른 정보는 없을까요? 다른 정보요? 네. 알루미늄 재질인데요. 이 알루미늄 재질 말고도 도자기 재질이 있고 스테인리스 재질이 있어요. 요즘은 또 집에서 가스레인지 말고 인덕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인덕션 유저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알루미늄 재질 말고 그 스테인리스 재질로 이렇게 나와서 점점 더 많은 모카포트 유저들이 생기고 있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요 모카포트만의 정말 맛있는 이 맛을 많은 분들이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진짜로 항상 주말마다 먹었는데 먹어보지 않는 방법으로 먹어봤는데 좀 새로운 면이 있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혹시 끝?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렇게 강민주님을 통해서 이제 에스프레소에 의해서 이 모카포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봤는데 정말 이 다음에는 또 생각하시는 리뷰가 뭐가 있죠? 뭐 로스팅
콘텐츠도 조만간 준비해보고요. 다양한. 그리고 모카포트 요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은 모카포트를 다르게 추출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하나의 콘텐츠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활용해서 좀 더 다양한 음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네. 이 다양한 커피 회사에서 이제 저희 것도 좀 리뷰해 주세요 하면서 또 협찬이 들어오는 그날까지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저희가 또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정말 이 티스푼이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티스푼이라도 리뷰할 수 있게끔 비알레티 화이팅! 이상. 끝내겠습니다. 자, 탱커 탱커는 뭐야? 행복한 커피 하세요. 기술은 돋아. 한번 같이 한번 해줘. 한번 해줘. 알겠어. 탱커.